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7월 15일 금요일이고요. 스타와 함께 건강 고민 해결해보는 행복진료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스타가 진료실을 찾아주셨을지 궁금한데요. 그 전에 오늘 날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연 기상캐스터. 안녕하세요. 날씨 요정 박소연입니다. 하늘에 구멍이 난 것처럼 비가 올 때는 언제고 비가 그치고 나니 다시 푹푹 찌는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변덕스러운 여름 날씨에 대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요즘은 비가 당장 내리지 않더라도 우산을 꼭 챙기게 되던데요. 오늘 날씨와 함께 주말 날씨까지 어떤지 이어서 전해주시죠. 네, 장맛비는 그쳤지만 우산은 계속해서 챙기셔야겠습니다. 주말 내내 무더위 속에 소나기 소식이 있는데요. 또 소나기가 내리더라도 구름 사이로 햇볕이 따갑게 내리쬐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겠는데요. 나오실 때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하게 발라주시고 모자나 선글라스 챙기셔야겠습니다. 제주에는 오늘까지 최고 80mm 이상의 장맛비가 더 내리겠고요.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져 내륙 곳곳에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오전부터 오후 사이에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5에서 20mm가 기습적으로 내리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토요일 아침 사이에는 경기 동부와 강원도를 중심으로 최고 80mm 이상의 더욱 강한 소나기가 예상되는데요. 시간당 30mm 이상이 쏟아질 수 있겠고 우박과 돌풍, 천둥, 번개를 동반해 시설물 안전사고에 미리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일요일 오후에는 전국에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예상되는 가운데 중부 내륙에 최고 60mm가 내리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서울 23도, 강릉은 21.2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전국이 30도를 웃돌며 무더운 가운데 충북과 남부에는 폭염특보가 확대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30도, 대전은 32도까지 올라 무덥겠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 식중독 지수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에는 초복이라 삼계탕 많이 드실 텐데요. 최근 생닭에서 식중독 바이러스가 많이 발견되고 있다고 합니다. 생닭을 만지신 뒤에는 조리기구나 손을 꼭 깨끗하게 씻어주시고요. 꼭 잘 익혀서 드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요가와 함께 훈훈한 아침을 열어드릴 훈쌤 전세훈입니다. 오늘은 다리 벌린 전굴 자세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관절을 열어주고 또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는 자세입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먼저 양팔을 좌우로 넓게 벌리고 팔을 접어서 양팔 팔꿈치의 너비만큼 두 발을 넓게 벌려줍니다. 자, 이때 무릎이 바깥쪽으로 나가지 않게 발 아래 각도를 정면으로 11자로 맞춰줄게요. 손 허리를 잡고 가슴 가득 마십니다. 내쉬는 숨에 맞춰 몸을 숙여 엄지발가락을 잡을게요. 자, 이때 엄지발가락을 잡기가 힘들다면 무릎을 접어서 좀 더 쉬운 방법을 선택합니다. 마시는 숨으로 허리를 길게 펴 정렬을 만들어주고 내쉬는 숨에 맞춰 머리를 바닥으로 떨어뜨릴게요. 몇 번의 호흡을 끝낸 후엔 마시는 숨에 다시 허리를 펴고 내쉬는 숨은 기다립니다. 허리를 잡고 마시는 숨에 맞춰서 들어올릴게요. 내쉬는 숨은 손과 발을 풀어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양팔을 좌우로 넓게 펴고 팔꿈치 너비만큼 양발을 넓게 벌려줄게요. 자, 무릎이 바깥쪽으로 나가지 않게 발을 11자로 만들고 손 허리를 잡습니다. 가슴으로 가득 마시고 내쉬는 숨에 엄지발가락을 잡을게요. 어렵다면 무릎을 접고 엄지발가락을 잡습니다. 마시는 숨에 허리를 길게 펴 정렬을 만들고 내쉬는 숨 머리를 바닥으로 떨어뜨릴게요. 호흡이 끝난 후 마시는 숨 허리를 정렬해주고
허리를 잡아 마시는 숨에 맞춰 들어 올립니다. 내쉬는 숨 팔다리를 풀어 바르게 설게요. 고관절에 있는 근육들은 크기도 크고 힘도 강하기 때문에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루 한 번씩 열심히 연습해 보시길 바랄게요. 나마스테.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는요. 국내 첫 켄타우로스 확진자 발생입니다. 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요. 최근 인도에서 보고된 오미크론의 세부 계통 중 하나인 BA.2.75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국내에서 처음 발생되었다고 어제 밝혔는데요. 이 해당 확진자는 인천에서 거주 중인 60대 남성으로 밝혀졌고 현재 비교적 경한 증세만 보여서 재택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당국은 A씨가 그 감염이 가능한 기간 중에 해외여행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고요. 동거인 1명과 지역사회 접촉자 3명이 확인됐지만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지역사회 접촉자 중에 추가 확진자를 파악하기 위해서 감염 경로를 심층 조사 중입니다. 켄타우로스 변이라 불리는 BA.2.75 기존의 변이 바이러스들과는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을까요? 네, 가장 큰 특징이자 제가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요. 이 켄타우로스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른 전염력이 그 특징입니다. 실제 인도 통합생물연구소에 따르면요. 켄타우로스가 인도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진 여러 지역에서도 발생이 되는 등 다른 변이보다 퍼지는 속도가 빠른 것으로 분석을 했고요. 미국 아칸소 주립대 연구에 따르더라도 최근 3개월간 인도 내 켄타우로스의 확산 속도는 BA.5 변이 대비 3.24배에 이른다라고 합니다. 참고로 질병관리청에 따르면요, 이 켄타우로스는 지난 5월 인도에서 처음 발견된 후에 영국, 캐나다, 미국 등 총 10여 개국에서 119건이 발견이 됐고요. 전문가들은 이번 바이러스, 변이 바이러스가 돌연 변이성이 강하다라는 측면에서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반인반수의 이름에 따서 켄타우로스라는 별칭을 지었다라고 합니다. 전파력이 빠르고 국내 감염자가 나왔고 그러면 신종변이 국내 파급력 이거 어떻게 예측하고 있습니까? 네, 국내 전문가들은요, 현재 이 BA.5, 이 바이러스 유행만으로도 8월 중순에는 하루에 25만 명의 확진자가 나올 수 있을 정도의 유행 상황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 지금 말씀드리는 이 변이까지 합쳐진다라고 하면 정확히 그 파급력이 어디까지일지는 예측하기조차 어렵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일각에서는 올해 초에 그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가장 정점에 이르렀던 하루에 62만 명의 확진자가 나왔던 그 정점보다도 더 큰 유행 상황이 올 수 있다라고 우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 때문에 한 감염내과 전문의는요, 켄타우로스의 치명률이 얼마나 될지 그 임상 데이터로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다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네, 이미 신종 변이 확진자가 국내에서 나왔고 무엇보다 전파력이 굉장히 네. 빠르다고 하니까 또 재유행이 심각해지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되는데요. 방역 당국의 대책은 어떤가요? 네, 이미 국내에서는요, BA.5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종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이 BA.5 국내 검출률은요, 6월 다섯째 주 28.2%에서 이달 첫째 주 약 35%까지 상승을 했는데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 켄타우로스 변이 바이러스까지 유행을 한다라고 하면 국내 유행 상황이 더욱더 악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때문에 정부는요, 확진자 격리 의무를 계속해서 유지하기로 했고요. 또 4차 접종 대상자를 50대 이상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또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해외에서 이 켄타우로스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신속하게 방역 대응에 활용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본격 여름 휴가철인데 우리나라는 특성상 휴가철에 특정 지역에 사람들이 몰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 걱정인데 철저하게 방역 잘 대응을 해서 지난번처럼 우리 거의 한 2년을 매일 시작하면서 오늘은 몇 명 감염됐어요 이거 했잖아요. 네.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이슈 전해드리죠. 네, 다음 이슈는요, 교실에 들어간 할머니 무단 침입입니다.
할머니가요, 내 손자가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라고 해서 빈 교실에 들어갔다가 무단 침입으로 고발된 사례가 지금 일각에 알려져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누가 할머니를 고발했느냐면 그 해당 손자의 담임 선생님이 형사고발한 것으로 알려져서 그 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손자가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 혹은 두었다 그래서 할머니가 교실에 찾으러 간 건데 네. 무단 침입이 됐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할머니 말에 따르면요. 지난 5월 25일 손자가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잃어버린 장소가 교실인 것으로 추정이 돼서 손자랑 함께 그 빈 교실에 들어가서 뭐 손자 뭐 책상이든지 사물함이든지 같이 뒤져본 거죠.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휴대전화는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 담임 선생님한테 요청을 좀 해서 같이 좀 찾아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생각 못 하셨나? 그러니까 할머니도요. 담임 선생님한테 이런 상황을 알렸다고 해요. 아, 네. 그런데 담임 선생님 반응이 경찰에 신고하라라는 반응을 보였던 거죠. 그래서 할머니들은 아니 애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을 굳이 뭐 경찰에다가 알려야 되냐 이런 부분 좀 당황스럽다 이런 반응을 보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이 경찰에 신고해서 훔친 아이가 있으면 정당하게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태도를 보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다음 날 보니까 다른 아이의 신발 주머니 속에서 이 휴대전화가 발견이 됐다라고 합니다. 일단 휴대전화기를 찾은 건 다행인데 할머니와 선생님 간에 의견 차이가 좀 있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안타깝게도요. 이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 해결하는 방법을 두고 할머니와 담임 선생님이 좀 언쟁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감정이 좀 격화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담임 선생님은 교권을 침해당했다라면서 지난달 15일 학교 측에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구했고 이에 앞서 지난달 8일에는 할머니를 무단침입죄로 경찰에 형사고발을 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할머니를 형사고발한 이유에 대해서요.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권 침해로 나와서 사과 권고가 내려졌지만 학부모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학부모의 무단침입 사실이 드러나서 형사고발하게 되었다라고 사유를 밝혔습니다. 우리가 뭔 일 있을 때 왜 그 원칙대로 하자, 법대로 합시다 네네. 이러는데 원래 그래야 되는 게 맞긴 한데 이게 인정이라는 게 있고 사람 사는 세상에 뭐 이렇게 오고 가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싸우자 이렇게 들리거든요. 네. 할머니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 할머니가 교권보호위원회에 참석하신 거예요. 참석해서 어떤 말씀하셨냐면 우리 손자 휴대전화를 찾으러 교실에 들어간 게 잘못한 부분이라면 사죄드린다라고 말하면서 하지만 손자가 휴대전화를 분실한 상황은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지극히 평범한 일로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처리를 바랬지만 결과는 그렇지 못하다면서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으로서 모든 상황을 법에 의존하는 것 같아 실망스럽다. 학생과 학부모의 인권도 고려해서 대화로 풀어나가길 바란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양측의 주장을 좀 정리해보면 일단 선생님은 교권 침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할머니 같은 경우는 법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좀 서운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사건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 일각에서는요. 손자 잃어버린 휴대전화 찾으러 할머니가 손자랑 같이 들어간 건데 이거를 무단침입죄로 고발한 건 좀 너무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손자의 휴대전화가 다른 아이의 신발 주머니에 있었는데 한 누리꾼이 그 다른 아이의 엄마다라고 칭하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한번 그 부분을 살펴보면 할머니의 손자가 실수로 내 아이의 신발 주머니에 그 휴대전화기를 넣었다라면서 본인의 아이가 실수로 넣었음에도 할머니를 비롯해서 손자의 가족 측은 내 아이가 휴대전화를 가져간 범인이라고 몰아갔다라고 주장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휴대전화를 분실한 과정에서 할머니가 반 아이가 가져간 것을 의심해서 담임 선생님한테 범인을 색출해달라 이렇게 요구했고요. 선생님은 반 아이들이 훔칠 일이 없으니까 도난 사고는 경찰서에 신고하라라고 했을 뿐이라면서 선생님이 반 아이들을 믿은 것이 죄가 되냐라면서 끝까지 담임 선생님을 옹호하는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예, 어쨌든 이 모든 상황을 아이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도 그리고 다들 상처받지 않는 선에서 좀 원만히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세 번째 이슈는요. 캐디 향해 풀스윙한 50대입니다.
10m 거리에 있던 캐디에게 스윙을 해서 골프공으로 캐디의 코뼈를 골절시킨 50대 남성이요.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A씨는 지난해 2월 14일 그 경남 의령군에 위치한 한 골프장에서 경기를 보조하던 30대 여성 캐디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네, 골프공이 아시겠지만 뭐 한 이만하죠. 네. 그죠, 크기가. 정말 무섭거든요. 맞으면 정말 아픈데 어떻게 하다가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구체적으로 좀 듣고 싶어요. 네, 그 사건 내용을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사건 당일에 당시 A씨가요, 이 8번 홀에서 친 공이 연못의 웅덩이 등 이 코스 내에 장애물인 해저드에 들어갔다고 해요. 네네. 그러니까 캐디가 해저드니까 이동해서 공을 칠 것을 안내했고, 이 캐디는 이제 다른 일행의 경기 보조도 해야 되니까 전방 우측으로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A씨는 주변에 따로 주의하라고 알리거나 어떠한 신호도 없이 그 자리에서 다른 골프공을 놓고 채를 휘두른 건데요. 근데 이 남성이 공을 친 지점과 그리고 캐디의 거리가 불과 10m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A씨가 친 공이 캐디의 얼굴을 향해서 날아갔고 캐디가 얼굴을 크게 다쳐서 구급차에 실려가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논란이 된 부분이 이 A씨와 일행들은요, 캐디 교체를 요구하고 끝까지 18홀까지 쳤다라는 거죠. 이야. 10m 거리에서 풀스윙으로 해서 골프공이 날아가서 맞았다. 얼굴에 맞았다. 네. 이거 부상 정도가 심각할 것 같은데. 네, 캐디가 굉장히 많이 다쳤습니다. 네. 실제로 당시에 각막과 홍채에 손상을 입고요. 얼굴이 피투성이가 된 채로 구급차에 실려갔다고 해요. 의식을 또 잃었다라고 합니다. 그 과정 중에. 캐디는 이 사고로 인해서요. 코뼈가 부러지고 주변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등 오른쪽 눈 부위에 전치 4주 그리고 코뼈 골절 등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캐디를 다치게 한 A씨는 결국 금고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렇게 전해지는데요. 재판부가 이 같은 판단을 내린 그 이유는 뭘까요? 네, 재판부는요, 이 A씨가 캐디의 안내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공을 치는 행위의 위험성과 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하는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점에서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피해 보상의 노력이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고도 밝혔는데요.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리고 경기 보조원으로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야 하는 피해자에게 과실이 전혀 없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서 형을 정했다라고 판결 이유를 설시했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8번 홀에서 사고가 났는데 네. 18홀을 다 쳤다고요? 네, 캐디 교체를 요구한 뒤에 끝까지 플레이를 했다는 거죠. 참. 예, 모닝 브리핑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건 변호사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느새 내일이 초복이에요. 네. 참, 초복은 그 삼복 중에 첫 번째 복날인 만큼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 같은 경우는 네. 일단 뭘 먹어야 될지 그거부터 좀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뭐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네네. 이제 푹푹 찌는 여름, 더워서 기운 빠지고 또 습해서 기운 빠지고 뭐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저희가 건강한 여름 나는 방법 제안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보시죠. 2년 동안 전 세계를 휩쓸고 지나간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 발생 이후 조치들이 대부분 사라져 사실상 엔데믹 국면으로 진입하는 셈입니다. 코로나가 엔데믹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우리 몸에도 꼭 필요한 것이 있다는데, 면역력이 저하돼 있으면요, 쉽게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무더운 날씨로 인해 체력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약해지기 쉬운 여름철. 지금부터 면역력 관리에 힘써야 올여름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다. 맛있냐? 맛있다. 면역력은 적고 더위는 적고 맛있게 여름 나는 법을 대공개합니다.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지켰다는 주인공을 찾아 도착한 곳. 더운 날씨에도 건강을 위해 운동하는 사람들, 이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사람이 있다는데요. 저도 되게 운동 열심히 하는 편인데 저분은 못 이기겠더라고요. 아기 어머니라 들었는데 전혀 그렇게 안 보여요. 그런데 이때
잠깐만요. 왜 이렇게 빨리 걸으시는 거예요? 아, 빨리 걷는 게 면역력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걷기를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어요. 면역력의 달인 정안나 씨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면역력을 위해 꾸준히 운동했다는 안나 씨. 두 아이의 엄마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건강한 모습인데요. 평소 빨리 걷기 외에도 다양한 운동을 즐긴다고 하네요. 그런데 잠깐, 운동 중에 뭘 드시는 거요? 응? 이게 제 면역력의 비밀 이에요. 물로 면역력을 지켰다? 물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안나 씨의 집을 찾아간 제작진. 냉장고에 꽁꽁 숨겨뒀던 뭔가를 꺼내 보여주는데요. 아니 이거 인삼 아니야? 제가 어렸을 때부터 몸이 약해가지고요. 엄마가 겨울 때마다 그 인삼 꿀에 절여가지고요. 한 스푼씩 떠서 주셨거든요. 20년 동안 꾸준히 인삼을 챙겨 먹었다는 안나 씨. 인삼엔 어떤 효능이 있는 걸까요? 인삼은 우리 몸속에 면역력을 올려주고 기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19 걸리고 나면 기운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사람한테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여름에 기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초복 영양식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삼의 대표적인 생리 활성 물질인 진세노사이드는 면역 기능 조절 작용은 물론 스트레스와 피로를 낮추는 효과까지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냉장고 곳곳에 자리 잡은 인삼의 흔적들. 이렇게 매일 드시려면 이 인삼을 구하는 것도 솔찬히 쉽지 않겠어요? 예전에는 저희가 양재시장 가가지고 사왔는데요. 지금은 새벽 배송이 돼가지고 전날 주문하면 이게 바로 와요, 아침. 무시 인삼을 새벽 배송으로 받는다고라? 오늘 아침에도 새벽 배송으로 인삼을 받았다는 안나 씨. 예전엔 구하기 어려웠던 귀한 인삼이 이제는 아주 친근한 식재료가 됐네요. 인삼을 보관할 때도 안나 씨만의 노하우가 있다는데요. 인삼을 오랜 기간 보관할 때는 소량의 물을 인삼에 뿌린 뒤 신문지에 싸서 냉장고에 보관하면 신선한 상태가 오래 유지된다고 합니다. 그날 오후 학교 수업을 마치고 돌아온 아이니를 위해서 간식 준비에 나선 안나 씨. 근데 잠깐, 지금 뭘 넣으신 것이요? 팬케이크에 넣으면은 식감도 좋고 맛도 더 좋더라고요. 인삼을 품은 팬케이크, 과연 어떤 맛일지 궁금한데요. 인삼 팬케이크 만들기 꿀팁. 시럽 대신 인삼청으로 달달함 한 스푼 더하면 달콤 쌉싸름한 인삼 팬케이크와 인삼메이드 완성. 인삼의 쌉싸름한 맛을 싫어하는 사람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인삼 간식. 맛이 어때요? 맛있어. 아이니가 학교 다니면서 3월달에 코로나가 걸렸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인삼을 조금 더 자주 챙겨주고 있어요. 인삼을 즐겨 먹으며 코로나 후유증도 잘 이겨냈다는 두 사람. 그 밖에도 인삼을 챙겨 먹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데요. 인삼 먹으면 옛날에 막 어른들이 열 많은 사람들 먹지 말라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인삼이 열을 많이 내주는 것 같아서 그래서 자주 먹고 있어요. 인삼을 먹으면 몸에 열이 난다? 실제로 체온이 오르는 게 아니라 혈액순환이 좋아지게 되면 신진대사가 빨라지잖아요. 그것 때문에 몸에 열나는 같은 느낌이 나타나는 거예요. 인삼의 다양한 효능 덕분에 코로나 이후 해외에서도 한국 인삼의 인기가 늘어났다는데요. 농식품 수출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해마다 인삼의 수출량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인삼은 농산물 최초로 국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되기도 했는데요. 최근에는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하네요. 다양한 요리로 개발 중인 인삼, 집에서도 맛있게 먹는 방법은 없을까요? 오늘의 인삼 요리를 책임질 전진주 요리 연구가를 소개합니다. 여름철 원기 회복의 대표 주자인 바로
인삼입니다. 좋은 인삼 고르는 법도 아시면 좋겠죠. 몸통과 다리가 균형이 잘 맞고 연황색을 띠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뇌두 부분에 싹이 잘라져 있는 게 보이면 굉장히 싱싱한 인삼이고요. 잔뿌리가 많을수록 만져봤을 때 단단하고 묵직한 인삼이 좋은 인삼입니다. 첫 번째 요리는 5대 영양소 가득한 인삼 떡볶음. 인삼과 소고기, 파프리카 등 다양한 재료가 들어가는데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인삼 손질은 어떻게 하는 것이요? 응? 이렇게 인삼 먼저 준비해 주시면, 자, 여기 있는 뇌두 부분은 잘라서 버려주시고요. 이 뇌두 부분은 먹지 않습니다. 혹시 삼계탕 같은 거 드실 때 통째로 들어있을 때 이런 뇌두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잘라서 버려주시고 드시면 좋겠습니다. 단단한 인삼은 얇게 썰어야 조리 시간이 단축된다는 점 기억하세요. 단백질의 보고인 소고기와 표고버섯을 먼저 볶다가 기력을 보충할 수 있는 인삼까지 넣으면 이보다 더 완벽할 순 없다. 굉장히 푸짐해졌죠? 자, 이렇게 해서 채소를 넣으신 다음에 가볍게 볶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른부터 아이까지 온 가족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인삼 떡볶음이 완성됐습니다. 다음은 손님 접대용으로 강력 추천하는 소고기 인삼 편채. 부드러운 소고기와 아삭한 채소를 함께 즐길 수 있어 맛과 영양을 모두 담은 요리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인삼과 각종 채소는 가늘게 채 썰어서 준비해 주시고요. 채선 인삼에 약간의 소금과 유자청, 물을 넣고 졸여서 소스를 만들어줍니다. 물을 한 큰술 정도 넣어주시고 살짝만 이렇게 갈색이 나도록 한 번만 끓여주시면 됩니다. 쌀가루에다가 한쪽 면만 조금 묻혀주세요. 얇게 썬 소고기 위에 형형색색 채소를 올린 후 예쁘게 털들 말아서 준비하면 끝! 식탁 위에 올리면 단연 돋보이는 정갈한 요리. 보기에도 좋고 맛도 좋은 인삼 편채가 완성됐습니다. 더운 여름 인삼으로 원기 회복하시고 건강한 여름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국민 밥상의 식재료로 거듭난 대한민국의 인삼. 무더위와 장마로 인해 면역력이 저하되기 쉬운 여름철, 인삼으로 면역력 높이고 건강하게 여름 나세요. 네, 사와 함께 건강 챙겨보는 행복 진료실 문을 열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진료에 앞서서 진료실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주치의 선생님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경과 전문의 장민욱 교수, 또 모사원 한의학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또 식품생명공학 차윤환 박사님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차윤환 박사님은 옆에 또 오늘의 사와가 나와 있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미스코리아도 아니고. 굉장히 영광스러우신 분 같고. 아, 인사하는 자세로 봐서 미스 코리아인가? 이게 자세가, 그쵸? 자, 저희 힌트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힌트 보여주시죠. 아, 하나 언니. H.O.T. 조폭마누라. 조폭마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 손마누라 출연하셨던. 근데 H.O.T는 남자 아닙니까? 남자. 아니 그런데 그쵸? 이게 연관이 없는 게 하나 언니가 그 TV 네, 유치원생 그렇죠. 프로그램이니까 네, 그 네. 유치원 선생님이신데 네. 이분이 조폭마누라야. 그 연관성이 좀 없어 보이고 아 H.O.T는 진짜 이건 남잔데. 그러니까. 그렇죠. H.O.T 하면 네. 사실 그 90년대에 제가 딱 중학생 때였는데 그게 이제 아이돌의 원조잖아요. 네. 네네. 그분들이랑 스캔들? 오. 그럴 수 팬클럽 회장? 아 팬클럽 회장? 그럴 수 네. 있겠네요. 근데 그 당시 H.O.T하고 스캔들이 있으면 이미 매장 당하지 않았을까요? 살아있지 못했을 것 같은데. 아, 지금 의견이 분분합니다. 두 번째 힌트 준비했거든요. 이어서 보겠습니다. 오? 네. 어떻게 3개월 만에 와. 18kg
현장을 감량할 수 있어요. 대단한 건데. 네. 아, 그리고 그 피트니스 대회에 출전하신 그러니까요. 뭔가 이분이 대단한 실력자예요. 그 조폭마누라에서 엄청 요염하고 캐릭터 있는 연기를 하셨다가 머슬퀸으로 변신하신 분, 저는 그분 같아요. 네.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근데 아시는 것 H.O.T.는 같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게. 네. H.O.T.는 진짜 자 이제 그분이 맞는지 정체를 공개해 주세요. 아유, 참 별의별 사진이 다 나오네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겸 안녕하세요. 피트니스 선수 활동했었던 최은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근데 궁금해요. 하나 언니였어요? 네, 제가 1998년도와 2000년도에 그 두 번을 이제 하나 언니를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네. 저는 항상 이렇게 날씬하신 모습만 기억이 나는데 네. 18kg을 감량하셨어요? 네, 그러게요. 제가 네. 단기간에 18kg을 감량을 해서 피트니스 대회까지 출전을 해서 국내 대회는 물론 그리고 이제 세계 대회까지 이제 출전을 해서 1등 아니면 안 합니다. 1등을 좀 이렇게 좀 하고 다녔었었죠. 네. 저 정도 못 만드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얼마나 똑똑하게 운동을 하셨길래 저렇게 하셨는지 와, 대단하십니다. 운동에 푹 빠져 살았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맨 처음에는 이제 하나 언니도 했었었고 이제 뭐 H.O.T. 전사 후에 뮤직비디오 여주인공도 뮤직비디오. 네네네 뮤직비디오 여주인공으로 네. 이제 뭐 데뷔도 했었었고 그러다가 이제 조폭마누라라는 감사하게도 이제 영화로 이제 데뷔를 해서 너무나 이름도 이제 너무 널리 알리고 했었는데 너무 이제 업계에서 맞아요, 저 사실. 근데 장난 너무 아니었어. 저한테는 감사한 작품이었어요. 배우로서 이름을 너무 널리 알리게 돼서 감사했었는데 너무 이렇게 한정적으로 저를 너무 봐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이렇게 같은 류에만 그런 이미지가. 정해져 버렸다. 네, 너무 그런 역할로만 들어오다 보니까 약간 어떻게 우울감 이런 약간 좀 그런 것들이 자꾸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 한 5, 6일을 초록병 친구들과 아이고. 그렇게 먹으면 이렇게 돼요. 야식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살이 정말 급격하게 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의 또 은인과도 같은 또 운동계의 스승님이신 양치승 관장님을 만나게 되면서 양치승 관장님이 저에게 이제 피트니스 운동 그런 좀 이렇게 대회를 이렇게 나가게 하셨죠. 이렇게 추천을 해주셔서 그래서 3개월에 100일간의 기적을 저에게 추천을 해주셔서 그래서 피트니스 대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그렇죠. 근데 네네네. 이분이 그냥 이렇게 단순히 살만 빼는 게 아니라 살 빼고 나서 아주 그냥 다 휩쓸고 다니셨어. 피트니스 저 대회 가서 다 그냥 대단하시네요. 네. 그래서 시상 경력이 또 있으시잖아요. 그럼요. 제가 뭐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다 나가서 그냥 휩쓸었어요. 1등만. 트로피가 몇 개나 있을까? 아니 근데 트로피 그래서 솔직히 안 세어봤는데 모르겠어요. 셀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아니 저 정도로 운동을 하고 오늘도 보니까 활기가 넘친데 네. 여기에 뭐 저 고민 상담할 게 없을 것 같은데 상담해 주시러 나오신 거 아니에요? 어떤 이유로 나오신 거예요? 아니 근데 제가 이게 그러니까 대회를 하면은 이제 식단 조절이 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먹고 싶은 거 다 먹고서는 안 돼요. 몸이 저렇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급격히 제가 또 빵순이에요. 탄수화물을 안 끊으면 안 돼요. 제가 막 정말 빵을 만들어 먹을 정도로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제 탄수화물을 끊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게 또 제가 당뇨 걱정이 또 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오늘 제가 행복한 아침에 나와서 이 당뇨를 조금 고민 상담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오늘 당뇨 고민을 좀 해보려고 오늘 또 출연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빵 순위의 당뇨 걱정이네. 네, 그렇죠. 잘 나오셨어요. 네. 빵 너무 맛있죠. 제가 웬만한 건 다 잘 참는데 빵은 못 참거든요. 우리 꼭 커피 마실 때도 빵 곁들여 빵 먹잖아요. 아유, 근데 그래. 요즘은 또 특징이 빵에다가 커피 안 마시고 저는 시원한 생과일 주스. 더우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이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이제 빵 참을 수 있습니다. 밥 억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여름철 무더운 여름철에 시원하게
요거 하나를 못 마시니까 이거 정말 고통스럽거든요. 네. 그렇죠. 이 한여름에 안 그래도 무더위 때문에 기력도 좀 쇠해가고 이 땀도 많이 흘리니까 수분 보충이 땡길 텐데 이때 달달하고 시원한 음료들 많이들 찾으실 겁니다. 아마 당뇨를 앓으신 분들은 이런 문제 때문에 여름철 더 힘들다고 느끼실 텐데요. 우리나라 당뇨 환자들의 인구는 굉장히 늘어나고 있죠. 지난 2018년도 통계를 살펴보면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약 13.8%, 약 420만 명 정도가 당뇨 환자라고 진단이 된 바가 있고요. 당뇨 전 단계까지 합치면 26.9%, 거의 4명 중 1명, 그러니까 1,000만 명에 육박하는 인구가 당뇨의 위험성에 노출돼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주제 공개하고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보여주세요. 네, 행복진료실 오늘의 건강 주제는요. 한여름 당뇨 관리, 장 건강에 답이 있다입니다. 장 건강에 답이 있어요? 아니 우리가 당뇨 이러면은 혈당 관리에 신경 쓰지 장 건강을 신경 씁니까? 근데 이게 먹는 거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장을 또 신경을 써야 되는 모양이네요. 네, 맞습니다. 거기다 이제 여름철이 되면 특히 이 장마철 같은 경우에 습도가 높아지니까 세균 번식이 잘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식이 잘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맘때쯤에 그 상한 음식을 먹고 식중독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또 습도가 높아서 우리가 땀은 나는데 습도가 높으면 이게 땀이 증발이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고여가지고 피부 질환, 특히 무좀 있는 사람들이 이때 엄청 또 고생을 해요. 그리고 당뇨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이라고 해서 가뜩이나 기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런 외부적인 요인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때 아주 크고 작은 질병에 잘 노출이 되기 때문에 장 건강 신경을 써 주셔야 합니다. 네, 굉장히 안타까운 얘기인데요. 워낙 이제 당뇨에 걸리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는 당뇨를 국민 질환이라고까지 부른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당뇨병 진실 혹은 거짓인데요. 당뇨에 관한 궁금증을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미리 사연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사연을 토대로 OX 퀴즈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너무 말라서 걱정인 50대 저체중 여성입니다. 당뇨인 분들은 비만 체형이 많던데 저처럼 마른 경우는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적은 건가요? 그러셨어요. 적다고 생각하면 O 아니면 X입니다. 마른 분들은 당뇨 걱정을 안 해도 된다. 그러면 O 아니면 X예요. 저는 일단 O. 일단 당뇨 걸리신 분들 보면 아무래도 좀 풍채가 좋다고 해야 될까요? 저희 아버지도 비만이셨던 때가 있거든요. 근데 마르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뭔가 꾸준히 관리를 했다는 뜻이니까 식단도 그렇고 O가 아닐까라고. 저는 X. X입니다. 뭐 왠지 비만 얘기하니까 자꾸 저를 보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일반적으로 그런 거 있잖아요. 튼튼한 돼지라고. 그러니까 이제 근육질 많고 이런 분들은 또 당뇨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또 이렇게 오늘 뚱뚱한 분이 당뇨가 많이 걸린다 그러면 이분이 상담하시지 않았겠죠? 이렇게 날씬하신데. 그러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 가지 봤을 때 오늘은 X다. 네. 아니 그러니까 당뇨에 걸려서 저도 살이 뭐 찌거나 빠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저도 당뇨에 걸렸다. 뭐 맞아. 그리고 인슐린이 중요하다고 그랬어. 살이 아니고. 그렇게까지 어려운 거 모르겠고요. 저도 그냥 X일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제 주변 분 보면 마른 분인데 당뇨 환자가 있거든요. 제 주변에도 있거든요. 저 X로 자연스럽게 바꿔볼게요. 어느 순간 바뀌어있네요. 아니, X입니다. 아니, 뭐 뜻풀이는 이상했지만 일단 정답은 X예요. 맞췄어. 이게 당뇨 유병률을 한번 봐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비만인 사람이 당뇨인 확률이 53.2%. 그렇지 않고 이제 비만하지 않은 당뇨인이 46.8%로 그 둘의 차이는 크질 않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희한하게 서양인에 비해서 내장 지방이 잘 쌓이는 체질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마른 비만인 사람들이 많거든요. 내가 말랐다고 그래도 내가 마른 비만이면 내장 지방이 많기 때문에 당뇨에 걸릴 위험성이 높아지니까 말랐다고 해서 무조건 안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퀴즈도 바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는 먹는 것과 큰 연관성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평소에 소식을 하면 당뇨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소식을 하면 어떨까? 아니 그건 아무래도 도움이 되겠죠. 이거 뭐 많이 먹으면 당뇨로 가죠. 네. 저도 역시 이번에는 O.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조금 먹는다 그러면 몸에 좋은 것도 조금 먹지만 나쁜 것도 조금 먹을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 먹으니까 당연히 도움이 될 것 같다. 네. O. 저도 자연스럽게 O. 두 분이 잘 맞추시는 것 같아서 O로 한번 할게요. 네. 자, 정답은 그게 아니죠. X입니다. 그래요? 그래요? 당뇨는 췌장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췌장에서 인슐린이 제대로 분비가 안 되거나 인슐린이 전신에서 제대로 쓰여지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을 하는데 조금 전에 모상원 원장님께서 설명하셨다시피 한국인은 좀 더 특이하게도 이 췌장의 크기가 약 12.3%가량 서양인에 비해서 작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췌장 내에 있는 지방세포의 함유량도 22.8%가 더 많다고 되어 있죠. 상대적으로 췌장의 기능이 다른 인구, 다른 유형의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먹는 양에 비례해서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퀴즈 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당뇨가 있으신데 열이 많으셔서 한겨울에도 맨발로 신발을 신으십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당뇨병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리시던데 당뇨와 맨발 정말 영향이 있는 걸까요? 이러셨네요. 이거 어렵네. 이거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당뇨하고 주제예요. 맨발이 무슨 관계예요? 그러니까 뭐 그렇죠. 맨발의 청춘도 아니고 당뇨하고 네. 맨발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이건 무조건 X. 아니야. 저는요. 저는 O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뇨하면 제일 무서운 게 합병증이잖아요. 합병증이니까는 당뇨발 그래가지고 양말을 신어야지 이렇게 상처도 안 나고 그러지 않을까요? 저 짧은 지식으로는. 아니야. 또 좀 많은 것 같아요. 의외로 신빙성 있어 보이네. 아니 우리 장혜인 MC 아까 X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O로 맞추셨네요. 잘하셨어요. 설득당했어. 정답은 O 맞아요. 맨발로 있으면 일단 상처에 나기가 쉽고 아까 전에 이맘때쯤 우점에 잘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당뇨병 환자분들은 당뇨발 관리에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한 해에 한 2,000명 정도 당뇨발로 이 족부를 잘라내고 있는데 절단을 하고 있는데 이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당뇨병성 족부병변이거든요. 당뇨병 환자의 15에서 25% 정도에서 발생을 하는 흔한 합병증이고요. 우리나라 사지절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평소 관리를 위해서 항상 로션 바르시고 양말을 신으시는 게 좋습니다. 당뇨발 나오면 정말 끔찍한데 저거 말고도 합병증이 여러 개가 있죠. 대표적으로 실명을 할 수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죠. 당뇨 합병증 얘기 좀 해주세요. 당뇨 합병증이 굉장히 무서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뇨 유병률도 매년 5.5% 정도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는데 그에 반해서 합병증은 12.5% 이상 증가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당뇨가 생기는 비율보다 합병증이 발생하는 비율이 2배 이상 높기도 합니다. 합병증만 없으면 당뇨 환자는 오히려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정 MC님 말씀처럼 전신적인 문제가 생긴다는 건데요. 이 당뇨 합병증으로 인해서 사망할 수 있는 질환 중에 5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혈관계통, 그중에서도 심혈관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맞아요. 그 당뇨 환자들이 일반적으로 혈당이 올라가고 혈당이 올라가면 피가 끈적끈적해지니까 결과적으로 피가 잘 안 돌면서 전신질환의 위험성이 높아지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피가 끈적끈적해지면 어떻게 되는지 이해할 수 있게 실험 영상을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봐보실게요. 우리 건강한 혈액을 이제 혈관에다가 한번 흘려볼게요. 양쪽 저 파이프가 혈관이라고 보시고, 네. 어우, 야, 달라. 네. 건강한 혈액은 막힘없이 시원하게 잘 흐르지만 좀 잘 흘러오고 있죠. 막힘없이 잘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당뇨 근데 혈액은 과연 당뇨 혈액은 딱 봐도 뭔가 꾸덕꾸덕 하잖아요. 네. 네, 인슐린의 기능이 떨어져서 혈당이 많은 혈액 같은 경우엔 이 당이 세포 속으로 흡수되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면서 혈액이 저렇게 끈적해지면서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게 됩니다. 그만큼 혈액순환 장애를 발생시키고 그 위험으로 인해서 각종 전신 질환이 발생이 되는 것이죠. 네,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당뇨는 진짜 평생 관리를 해야 되는 질병입니다. 정말 신경 쓸 게 많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된 것 같아요. 아니 한 조사를 보니까요. 당뇨병이 한국인의 삶을 고달프게 하는 질병 1위를 무려 10년 동안 차지하고 있다. 그 정도로 많은 분들이 당뇨에 대한 어떻게 나아가면 공포까지 느끼는 단계인데 그리고 많은 질환이고요. 자, 최현주 씨가 평소에 어떻게 건강 관리를 하고 있는지 저희가 쫓아가 봤습니다. 보고 와서 얘기 나눌게요. 은주 씨를 만나기로 한 날
은물의 괴성이 울려 퍼지고 그 끝의 모습을 드러낸 권투장. 이곳이 맞는 걸까? 한참 연습 중인 사람분 은주 씨의 모습은 보이지 않네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최은주 씨는 어디 있나요? 바로 앞에 있잖아요. 최은주요? 저 여기 있는데요. 가면 속 얼굴이 공개되는 순간 안녕하세요, 최은주입니다. 연기와 운동을 모두 섭렵한 최은주 씨. 누나, 할 것도 해야지. 아직 남았잖아. 그죠, 연습합시다. 권투를 시작한 지 1년이 좀 넘었다고 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틈새 운동을 즐기는 최은주 씨. 모두 10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오케이. 이게 나이 탓 안 하고 싶은데 하루하루가 틀려, 하루하루가. 힘들어, 씨. 아이고, 씨. 아이씨. 힘들어, 씨. 건강 때문에 시작을 했는데 근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재밌고 뭐 작품이 없으면은 어떻게 보면 프리랜서잖아요. 그리고 공백기가 좀 이렇게 뭐 길고 이러다 보니까 이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고 이렇게 시간이 날 때마다 뭔가 이렇게 뭐 배우는 거를 조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바이크에 골프까지 도전을 멈추지 않는 최은주 씨.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었습니다. 우울증으로 살이 찐 후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 후 머슬킹 대회에 나가 수상까지 했죠. 누나, 데뷔하자니까. 왜 자꾸 시합을 나가자고 하는 거냐고. 난 진짜 기본이 있다, 기본이. 체력이 돼. 누나는 이제 시집을 가야 돼. 시합로 시집. 시합로 시집. 다시 가자. 시집 가기 위해서 체력을 키우는 거야. 권투 또한 은주 씨에겐 새로운 도전입니다. 한 가지 운동에서 멈추지 않고 자신이 즐길 수 있는 운동을 찾는 과정이 즐겁답니다. 다시 자, 정말 누나가 자세도 좋고 그런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고 막 악바리로 하는 게 느껴졌었어요. 아, 누나 진짜 한번 시합 데리고 나가보면 재밌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아니야. 이제 누나는 뼈가 부러지면 제일 스트레스 받게 했던 사람을 떠올리며 신종훈. 준비 시작! 잠깐! 좋아! 그렇지, 좋아! 쭉쭉쭉쭉! 누구를 생각하며 치는 걸까? 번전까지 움찔하게 만든 은주 씨의 펀치. 아직 권투가 익숙하진 않지만 노력하는 모습이 아름답네요. 힘들지만 운동을 놓지 않는 은주 씨. 이유가 있다 하는데요. 주변에 체형이 마르셨는데 아니 당뇨를 갖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의외로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도 혹시 저도 당뇨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저도 막 건강도 챙기게 되고 식단도 챙기게 되고 그래서 영양제도 은근히 또 챙겨 먹게 되고 챙겨야 할 것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승관장님 이리 와봐봐. 이리 와봐봐. 운동하다 말고 갑자기 등장한 출자. 대신 뭘 하시는 거요? 몇 나와? 허리 사이즈만 재서 마른 당뇨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거든요. 여자가 85 이상이면 마른 당뇨거든요. 근데 저도 지금 몇인지 모르겠어요. 재보려고요. 허리와 허벅지 둘레로 확인이 가능한 마른 당뇨 자가 진단법. 과연 은주 씨는 허벅지 둘레가 45cm로 마른 당뇨 의심? 그러면 나는 마른 당뇨네. 나도 허벅지를 더 키워야겠네. 그렇다면 관장은 허벅지가 51cm로 역시나 마른 당뇨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남자는 60이 돼야 돼. 그럼 나도 의심해야 되네. 마른 당뇨를 의심할 수 있는 거지. 우리 아빠가 아버님도 네, 아버님께서 또 당뇨가 있으셔서 어머니도 있으세요. 그래서 의심 한 번쯤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른 당뇨에 좋은 운동법을 이번에는 누나가 소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해야지. 이건 바로 해야지. 당뇨엔 근육을 키워라. 코어 운동의 기본인 플랭크입니다. 신체의 중심 근육을 발달시켜주는 운동이죠. 집에 이렇게 수건 다 있으시잖아요. 수건을 4등분으로 길게 접으실게요. 길게 접으셔서 바닥에 깔아주실게요.
밟고 하실게요. 앉았다가 일어나실게요. 주간을 잡고 스쿼트를 하면서 허리를 구부리지 말고 펴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코어와 허벅지 근육을 길러주는 근력 운동이죠. 운동 후 항상 찾는 곳이 있다는 은주 씨. 마트네요. 어머, 여기가 천국이네 그냥. 어머, 어떻게 이렇게 종류가 이렇게 많을까. 이 맛이 다 틀린데 이런 게. 나 가방에 담아가고 싶네. 집었다 놓기를 반복하는데 왜 안 사십니까? 참는 거지. 의지로 참는 거지. 어머, 내가 좋아하는 음료수 다 있네. 탄산 중독이었는데 그냥. 먹고 싶은 것이 한가득. 식단 관리가 제일 힘들다고 하네요. 나 빠코 막 이런 뭐 상표 다 얘기해. 막 빠코 쑥밥 조밥. 나 여기 살고 싶어 정말. 나 옛날 꿈이 슈퍼집 딸내미였잖아. 나 근데 우리 아버지는 김집 하시는데 나 김집 딸내미 말고 슈퍼집 딸내미였잖아. 내 꿈이. 그런데 사진은 않고 실컷 구경만 하는 은주 씨. 에이, 됐어. 빨리 살 거만 사고 나가자. 눈 돌아간다. 에이씨. 그 많은 간식을 뒤로하고 그녀가 고른 건 생수꽃. 물을 많이 먹어야지 또 장 건강에 좋으니까는 여러분들 물 많이 드셔야 됩니다. 저는 거의 물 하루에 요 아이 4개 먹습니다. 더운 여름 운동 후 당분이 생각날 때마다 건강을 생각하며 챙겨 먹는 것이 있다고 하네요. 발효 여주 분말이에요. 요 여주는 쓰지 않아서 저는 좋아요. 혈당을 낮춰준다고 알려진 여주. 당뇨 진단을 받은 건 아니지만 예방을 위한 은주 씨의 노력이죠. 여주가 당뇨에 좋은 건 다들 아시잖아요. 근데 장 건강에도 좋다고 해가지고 꼭 챙겨 먹고 있습니다. 운동으로 한바탕 땀을 빼줬으니 이제 몸을 보충해줄 시간. 은주 씨가 선택한 식단은? 아우 침이 와. 여름철 대표 보양식 장어 덮밥입니다. 힘의 상징인 장어. 은주 씨가 힘이 좋은 이유가 있었네요. 장어 정말 너무 좋아합니다. 장어에 있는 그 뮤신이라는 그 점액질이 그게 또 근육에 또 근육 생성에 또 도움이 되고 위 건강 그리고 장 건강에 또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빵순이였던 은주 씨가 건강을 위해 가장 먼저 변화를 준 것이 누구나 그렇듯이 운동과 식단이었습니다. 장어도 맛있지만 밥도 맛있어. 이래서 운동합니다. 먹으려고. 건강은 미리 예방하고 꾸준히 관리를 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은주 씨. 천천히 드셔. 어떤 것도 내 의지대로 안 되지만 몸만큼은 내 의지대로 되는 것 같아요. 몸, 운동. 정말 운동을 해서 내 몸을 만드는 것만큼은 내 의지대로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지금! 누구나 알고 있지만 실천하는 것이 쉽지 않죠. 은주 씨의 건강관리의 비결은 악바리 같은 근성과 꾸준한 도전이었습니다. 정말 보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느낌 네. 아니에요? 정말 다양한 도전을 하시는 것도 너무 아름다운데요. 전문가 선생님들은 어떻게 보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어떤 행복 처방을 내려주실지 지금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나는 개인적으로 장어 처방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어쩜 그렇게 맛나게 드셔요. 배고파요. 자, 처방 보겠습니다. 장민욱 선생님, 한여름 당뇨인 주의 음식 3. 자, 무더위는 안 그래도 몸과 마음이 다 지치니까 입맛까지 많이 떨어지실 겁니다. 이제 장맛비도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외부 활동도 더 힘드니까 그래서 운동량도 좀 적어지고 그런 것 때문에 더 입맛도 떨어지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식습관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당뇨병 역시 여름철에 더 심해질 수 있는데요. 이 장 건강까지 꼼꼼하게 챙기려면 먹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여름철 보양식이라고 이게 다 득이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여름철에 피해야 될 음식
3입니다. 당뇨인이 피해야 될 음식이에요. 네, 어떤 건지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피해야 될 음식은 비빔국수. 영화가 제일 잘해주시는 음식인데. 야, 너무 새콤달콤하고 시원한 비빔국수 진짜 생각 많이 나실 텐데요. 한마디로 탄수화물 폭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생각해보면 다른 영양소 성분들은 거의 들어있지가 않습니다. 지금 뭐 거기 그림에 달걀 하나 딱 얹어져 있긴 하지만 그것만 해도 만만치가 않죠. 그래서 이 비빔국수를 드실 때에는 가능한 야채, 채소 좀 곁들여서 그걸 좀 먼저 드셔주시고 나서 비빔국수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집에서 만들어 드실 수 있다면은 이 소금이나 설탕의 양을 좀 줄여서 좀 더 심심하게 만들어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 요즘 이제 워낙 면 종류도 많잖아요. 해초면이라든지 두부면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곡물이 같이 섞여 있는 다양한 면들을 활용하신다면 조금 주의해서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름에는 저기다가 열무 딱 얹어가지고 싹 한 바퀴 돌려서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어렵다. 일단은 피해야 될 음식이라고 네, 그러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여름철 당뇨인이 피해야 될 음식 뭘지 이어서 보겠습니다. 보시면 믹스커피. 네, 그렇죠. 사실은 뭐 계절에 상관없이 당뇨인이라면 믹스커피 다 조심하셔야 될 텐데요. 이 믹스커피 하루에 2잔 정도만 먹어도 WHO에서 권고하는 하루 당류 섭취량의 30%를 초과하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한국인의 주식인 밥이나 다른 탄수화물들 더 섭취해 주시게 된다면은 너무 많이 먹게 되는 거죠. 믹스커피 가능한 드시지 마시고, 요즘은 뭐 인공 감미료라고 할 수도 있지만 스테비아라든지 다른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 믹스 커피들도 있으니까요. 그런 거 좀 전환해서 드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믹스 커피뿐만 아니라 당 섭취를 좀 줄여야 되는 거니까 저는 또 이렇게 달콤한 디저트 이런 걸 좋아하는데 이런 걸 좀 조심해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한 국내 연구에 따르면은 이 가공식품을 통해서 섭취한 당이 하루 권장 열량의 10%를 넘어가게 되면 비만은 39%, 당뇨병은 41%, 고혈압은 66%나 발병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음료를 통해서 당을 섭취할 경우에 체중이 쉽게 증가가 되고 심혈관 질환 등 대사 이상 위험 또한 높아진다고 하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안 좋은 건 알겠는데 또 너무 맛있어서. 세 번째 보겠습니다. 여름철. 아이스 믹스 커피 좋거든. 그러니까요. 여름철에. 자, 세 번째 보시면 제로 콜라? 이건 좋은 거 아니에요? 제로 콜라? 저게 근데 논란이 많은 게 사실 2020년에 우리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제로 콜라가 혈당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오래 가질 않았어요. 딱 불과 1년 후에 입장을 좀 바꿨는데요. 일부 연구에서 제로 콜라의 인공감미료와 당뇨병 발생과의 관련성이 보고가 됐고, 설탕 대신 열량이 없는 인공감미료를 사용했을 때 혈당 개선이나 체중 감량의 효과가 입증되지 않는다라고 봐서 입장을 조금은 지금 유보를 한 상태입니다. 네, 아니 구체적으로 어떻게 당뇨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이 제로 칼로리를 나타내는 콜라들에는 인공 감미료가 들어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성분이 수크랄로스 그리고 아세설판 칼륨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건 물론 이제 국제식품첨가물 위원회에서는 안전한 식품 첨가물이다라고 권고하고 있는 바도 있지만, 사실 수크랄로스 자체는 인체 내 대사 활동을 좀 더 저해시켜서 지방 축적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연구에서는 제로 콜라가 오히려 탄수화물과 함께 섭취했을 때 인슐린의 민감도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탄수화물의 처리 능력을 떨어뜨려서 고혈당 그리고 당뇨병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제기된 논문도 있었습니다. 당뇨 환자가 이 여름에 주의해야 될 음식 3가지 알아봤고요. 자, 이번에는 모상 오사원 선생님 가겠습니다. 한방 처방을 받죠. 혈당을 낮추는 비상 버튼. 혈당 조절이야말로 당뇨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데 비상 버튼이 어디 있어요? 내 몸에 버튼이 있다. 네. 내 몸에 버튼이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혈당이 이제 고혈당이 자꾸 유지되는 당뇨병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 혈당 스파이크가 무서운 건데, 혈당 스파이크가 뭐냐, 그냥 우리 공복인 상태에서는 누구나 좀 이렇게 평온하게 유지가 되던 게 뭘 조금만 먹으면 혈당이 팍 한 번씩 뛰는 거예요. 네. 우리 그래프를 보면 그건 아침, 점심, 저녁이라고 보면 됩니다. 요 중간중간 한 번씩 누구나 뛸 수밖에 없는데, 사실 정상적인 상태라고 그러면 우리 몸에 항상성이 있기 때문에 혈당이 150mg/dl를 잘 넘질 않아요. 근데 내가 이게 인슐린 분비가 잘 안 되고 췌장 기능이 좀 떨어진 사람들은 이 혈당 스파이크에 쉽게 노출이 되고 이게 막 들락날락이 심하겠죠.
선생님 그러면요 혈당 스파이크가 그 위험하다는 얘기는 들어본 것 같은데 그러면은 당뇨가 없는 경우에는 그럼 괜찮지 않을까요, 선생님? 근데 당뇨가 없더라도 우리가 뭐든 먹긴 하잖아요. 그렇죠. 당뇨인이든 비당뇨인이든 먹으면 혈당은 일단 올라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단지 당뇨로 인해서 내가 인슐린 기능이 올바로 되지 못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보다 더 쉽게 올라가고 더 많이 올라가고 떨어지지 않는 건데 말 그대로 혈당 스파이크는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우리 몸에 지속적으로 충격을 주게 되는 거예요. 혈관이나 이런 데 상처도 쉽게 나게 되고 이때 상처 난 혈관에 뭐 여러 가지 혈전이 생기게 되는 요인이 생길 수도 있고 이걸로 인해서 혈당이 더 심하게 되는데 이 혈당 스파이크를 잡을 수 있는 비상 버튼이 우리 몸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귀에 있습니다. 귀에? 귀. 어디예요? 귀에서 구체적으로? 네, 이침요법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귀에다가 침을 넣는 건데 일단 위치부터 말씀드릴게요. 귀 구멍이 있잖아요. 네. 구멍이 있고 구멍 바로 위쪽이에요. 바로 위에. 위쪽. 그러니까 잡는 방법은 이렇게 귀를 이렇게 손등이 뒤로 가게끔 해서 양손을 딱 꽂고요. 귓구멍에서 살짝만 뒤로 가면 뼈 하나 걸릴 거예요. 맞아요. 네,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훑고 지나왔던 요 자리가 소화기계가 모두 위치하고 있는 이침 혈자리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뼈 바로 앞에 이 자리가 최장점이에요. 이 최장점을 눌러주게 되면 특히나 혈당 스파이크가 심하게 오를 때 두통이 갑자기 생긴다거나 우리 달달한 거 먹고 머리가 아플 때 있잖아요. 이게 혈당 스파이크가 제대로 오른 거거든요. 그때 이 최장점을 눌러주면 쉽게 잠재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네, 혈당 스파이크를 떨어뜨릴 수 있는 비상 버튼 최장점입니다. 예. 보시는 분들 기억해 두셨다가 꾹꾹 눌러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내 몸에 버튼이 있다. 자, 차윤환 박사님, 발효 여주 분말. 이게 좋다는 건 저희도 그쵸? 알고 있었어요. 자, 여주 그럼 어떻게 생겼냐? 바로 요렇게 생겼습니다. 보면 이렇게 뭐 무서운 방망이처럼 생겼다. 도깨비 방망이다 그런데 그러네. 그쵸. 근데 이게 바로 뭐냐? 혈당 잡는 도깨비 방망인데요. 네. 실제로 여주는요 오래전부터 아시아나 남미, 인도, 동아프리카 등지에서 자생을 하고 있고요. 오래전부터 이 당뇨 환자들의 혈당 조절을 위한 자연 민간 대체 요법으로 사용되어 왔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사용을 했나 봐요. 네, 얘 문헌을 좀 찾아봤는데요. 본초 강목에서는 여주는 맛이 쓰고 성질이 차가워 불필요한 열을 제거한다. 정신을 안정시키고 소갈, 즉 당뇨를 멈추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기록이 있고요. 동의보감에서도 여주가 기력을 높이고 갈증 해소에 효능이 있다고 남겨져 있습니다. 그나저나 여주가 실제로 당뇨병 예방에 효과가 있습니까? 네, 과거에는 그냥 식품으로만 인정을 받고 있었지만 여주가 혈당 관련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2020년 식약처에서 건강기능식품 개별 인정 원료로 절차를 밟고 있는 것들은 총 15개였는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여주였습니다. 여주 주정 추출 분말 또한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기능을 인정받게 됐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여주의 어떤 성분 때문에 이 당뇨 관리에 도움을 준다는 건지 판넬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주 핵심 성분 보시면 피인슐린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 실제로 당뇨는 이 인슐린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원인 관계에 있는 것인데요. 실제로 여주에는 천연 식물 인슐린 성분들이 매우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것들을 피인슐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체내에 인슐린과 비슷한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인슐린 부족으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혈당 조절이 안 되는 것을 도와주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이 피인슐린이 여주에 어디 많이 들어있느냐? 여주를 딱 자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뭐 껍질도 있고 과육도 있고 씨앗도 있는데 이 중에 어디 많이 들어있냐면 여주의 열매의 씨에 이것들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씨는 잘 먹지를 않죠. 실제로 포도당만 섭취한 쥐하고요. 그 그룹의 혈당들이 142%만큼 혈당이 올라간 데 비해서 포도당과 여주 추출물을 함께 섭취한 쥐의 경우에서는 혈당이 83%만 상승해서 상대적으로 혈당 상승이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실험이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어서 두 번째, 여주의 핵심 성분 뭔지 보시면 자, 보겠습니다. 카란틴. 어려운데요? 카란틴? 카란틴은 여주의 껍질에 많이 들어있는 사포닌 성분의 일종입니다.
이 성분은 우리 췌장 안에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키는 것이 바로 베타 세포인데요. 이 베타 세포의 활성화를 도울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한 실험에서 고지방 시기를 먹인 이 쥐에게 12주 동안 바로 이 카란틴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여주 추출물을 투여를 해봤더니 공복 혈당은 약 25%가 감소했고 인슐린 기능을 방해하는 인슐린 저항성은 54%가 개선됐다고 합니다. 네, 자 이어서 세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의 핵심 성분 뭔지 이어서 보시면 모모르 대신. 네, 다 어렵네요. 잘 모르시겠죠. 너무 어렵다. 그렇죠. 자, 여주를 먹으면 특유의 쓴맛이 있는데 그 쓴맛을 내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모모르데신이라는 성분인데요. 이것은 혈액 속에 있는 혈당을 떨어뜨리는 데도 도움을 주지만 혈액 속에 있는 콜레스테롤 합성을 억제해서 나쁜 콜레스테롤이나 지방 생성을 억제하고 제거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혈당이 올라가게 되면은 혈액 속에 있는 다양한 수치들도 안 좋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이런 콜레스테롤 수치라고 할 수가 있죠. 실제로 한 실험에서 여주 추출물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대조군에 비해서 총 콜레스테롤이 18% 감소했고요. 나쁜 콜레스테롤은 29% 감소, 유리지방산 50% 감소하는 좋은 결과를 유추하기도 했습니다. 네, 여주 속의 핵심 성분 알아봤는데 그러니까 종합해보면 여주를 통째로 다 먹어야 되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여주가 먹어보면 정말 쓰거든요. 네. 그래서 생으로 먹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7월, 8월이 제철인 여주는요. 가을로 이렇게 넘어가면은 약성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주는요. 100g당 수분 함량이 93.3%로 또 수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드시면 거의 대부분 다 물만 드시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조를 시키는데 그래서 그 큰 여주가 건조하면은 요만하게 작게 됩니다. 그래서 말린 여주를 드실 때는 이제 차로 드시는데 이럴 경우에 또 영양분이 또 다 용출돼 나오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 여주 안에 영양소를 다 먹는다는 게 이래저래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추천해드리는 거는 바로 발효 여주 분말입니다. 이 발효 여주 분말은 뭐냐 하면 제철의 여주를 이제 수확을 해서 그걸 통째로 갈고 발효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영양분도 모두 우리가 흡수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또 발효 과정에서 이 쓴맛이 좀 덜해지기 때문에 섭취하시는 데 조금 더 수월해지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럼 여주를 발효시키면 효능 면에서도 차이가 좀 생기나요? 그렇죠. 이 발효 여주를 통째로 가공 분말 처리를 해서 섭취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통째로 영양분을 섭취하는 확실히 효과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국내에서 생산된 여주를 2번에 걸쳐서 추출을 하면 350% 정도 농축이 되는데 여기서 한국의 이 김치에서 추출한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이라고 하는 한국형 특허를 받은 유산균을 첨가해서 발효를 시킨 겁니다. 이 특허 유산균은 약 37도에서 72시간 정도 발효를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 체내의 당 흡수를 지연시키는 이 항당뇨 능력이라든지 항산화 능력들이 더욱더 좋게 개선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여주보다는 당뇨 관리에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거 한번 마셔볼까요? 이거 그쵸? 발효 여주 분말 탄 건데 쓰지 않을까? 아 근데 쓴맛은 전혀 없고 오히려 끝에 괜찮은데? 살짝 단맛이 나서 저는 구수한데요? 그렇죠. 맛있다. 제 입맛에 맛있죠. 맞네요. 근데 이게 살짝 끝에 나는 단맛이 이게 혈당 높이는 거 아니지 좀 그렇죠. 걱정돼요. 이제 단맛이 나니까 이게 설탕 같은 게 들어가서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발효 여주 분말의 단맛을 내는 거는 옥수수나 감자와 같은 곡물 속에서 추출해낸 난소화성 말토덱스트린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말 그대로 입에서는 단맛을 주기 때문에 여주의 쓴맛을 중화하는 좋은 맛을 만들어주지만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는 말 그대로 난소화성,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혈당은 올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성분은요, 우리 몸속에 있는 혈액 속에 있는 중성지방이나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려주는 것으로 또 알려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참 입에도 좋고 몸에도 좋은 성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저희가 마셔보니까 맛도 좋네요. 네. 이 발효 여주 분말 섭취할 때 주의사항도 있을 것 같거든요. 문의 좀 알려주시죠. 일단 건조하고 발효해서 분말을 만들었기 때문에 고농축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루 권장 섭취량은 2g에서 6g이니까 이걸 지키시는 게 필요하고요. 유산균 발효를 시켰기 때문에 뜨거운 물에 확 넣으면 유산균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온수에 넣어 드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영유아나 어린이, 임산부, 수유부는요. 전문의와 상의 후에 섭취하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특이 체질이나 알레르기 체질이 있는 분들은 처음 섭취할 때 주의가 꼭 필요합니다. 네. 최현주 씨 어떻게 건강 관리에 도움이 좀 되셨어요? 아니 제가 오늘 아까 처음에도 가장 걱정했던 게 네. 공부하고 싶었던 게 당뇨였잖아요. 당뇨. 근데 네, 네. 오늘 정말 당뇨에 대해서 공부 잘하고 갑니다. 예. 자, 오늘 행복진료실 여기까지입니다. 진료비는 나가면서 여기다 내주세요. 아이고 네. 네,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주말에 어떻게 비가 계속 올려나 모르겠어요. 네, 날씨가 또 종잡을 수 없는 게요. 내렸다 그치기를 계속 반복하니까 기상정보 주말에도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그리고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